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어느 기업가와 미술 큐레이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의 27층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갈라 파티장에는 이 시대 최고의 성공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한 남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혁, 45살. 테크노베이션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그는 이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5살에 첫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시가총액 3조 원을 넘나들었죠. 하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부와 명예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혁이 측근 비서 김도현에게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선 끝에 있던 여성은 이서연, 32살의 미술 큐레이터였죠. 그녀는 파티장 한쪽 벽에 걸린 모네의 작품 앞에 서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가 그녀의 슬렌더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고, 목선을 따라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실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주목받은 기획전을 성공시킨 인물이죠.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민혁은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네요. 민혁이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 민혁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고 그 안에는 지적인 호기심과 신비로운 매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인상주의 후기 작품 중에서도 서연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민혁은 그녀의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투였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술에서 비즈니스로 그리고 개인적인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무의미하죠. 서연의 말에 민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혁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저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회사의 새로운 아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녀가 건넨 명함을 받아든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민혁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5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나눈 깊이 있는 대화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년간 사업에만 매진해온 그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민혁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미슐랭 3성급 레스토랑 라테라스를 예약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그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만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민혁은 서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스 메뉴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신경 쓰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혁은 대답 대신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시 정각, 레스토랑 입구로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죠.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늦지 않았죠?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자 민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전혀요. 저야말로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사업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놀라운 이해도를 보여주었죠. 정말 흥미로운 비전이네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민혁은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업 파트너들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 어린 시절 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민혁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셨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서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민혁 씨를 만든 거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집한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연은 민혁의 아트 컬렉션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피카소, 반 고흐, 그리고 한국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안목을 가지신 줄 몰랐습니다. 사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서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이제는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민혁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의 대형 창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성공이 가져다준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놓쳐버린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 말입니다. 민혁의 고백에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서연의 가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서연이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는 동안 민혁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전화로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전화를 마친 서연이 돌아오자 민혁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전화였나요? 아, 그냥 갤러리 일로요.
내일 전시 준비 때문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혁은 그녀가 전화를 받는 동안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이만 들어가야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민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민혁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민혁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늘 밤의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란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민혁은 그저 서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오전 테크노베이션 본사 42층 회장실에서 민혁은 도현을 불러들였습니다. 주말 내내 서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도현, 이서연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주게. 민혁의 말에 도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더 알고 싶어서 그래.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든. 민혁의 고백에 도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도현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죠. 회장님, 이서연 씨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도현이 건넨 파일을 받아든 민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연의 이력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재직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재되어 있고 베니스 비엔날레 기획전 참여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을 멈추자 민혁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어? 네오테크 그룹과 연관된 인물과의 접촉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달 2차례 네오테크의 전략기획실장 박성호와 만났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오테크는 테크노베이션의 최대 경쟁사였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확실한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진 자료는 확실합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민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연과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보여준 깊은 관심,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도중 메모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봐. 하지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민혁의 말에서 깊은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서연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금요일 밤이 자꾸 생각나네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평소라면 기뻐했을 메시지였지만 이제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이 계속 생각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요.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서연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이었죠. 주말이 되자 민혁은 서연을 다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서연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었지만 민혁의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서연이 돌아오는 길에 민혁의 서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던 것, 그리고 민혁이 회사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동안 어깨너머로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것까지. 특히 민혁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서연의 눈빛이 유독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비밀번호를 보신 건 아니죠? 민혁이 농담처럼 물었을 때 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정은 민혁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서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이 돌아간 후 민혁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를 미행해봐. 조심스럽게, 절대 눈치 못 채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민혁은 도연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연이 건넨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것들을 보십시오. 도연이 펼쳐놓은 사진에는 서연이 네오테크의 박성호와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3차례나 만났다는 증거였죠. 어제는 압구정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은 그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지하고 긴장된 얼굴로 박성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사진에서는 서연이 작은 USB를 박성호에게 건네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연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보안팀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주 토요일 서연 씨가 회장님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 회사 서버에 누군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준 영상에는 서연이 민혁의 서재에서 컴퓨터 화면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단 3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민혁이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거죠. 서연의 따뜻한 미소,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애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진짜 목적을 확인해야 해. 직접 만나서 추궁해 보겠어. 그날 저녁 민혁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급히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와 같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갑자기요? 무슨 일인가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제 펜트하우스로 와주세요. 민혁의 단호한 말투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민혁은 평소와 달리 소파에 깊숙이 앉아 그녀를 맞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표정, 차가운 시선이 서연을 위축시켰죠. 앉으세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자 민혁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던져 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와의 만남, 그리고 이 USB. 모두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죠. 민혁 씨,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컴퓨터를 몰래 촬영한 것까지 말입니다. 민혁이 태블릿을 서연 앞으로 밀어놓자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지만 민혁 씨를 알아가면서 서연의 고백에 민혁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이라고 하셨죠? 저와의 만남이 일이었다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일어섰지만 민혁은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혁의 차가운 명령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 씨, 제발 설명할 기회만. 기회요? 민혁이 돌아보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네오테크로 넘어갔겠군요. 정말 훌륭한 스파이 노릇을 하셨네요.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집어든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민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이 닫힌 후 민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죠.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에게도 그녀만의 절망적인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배신 그 이상의 복잡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떠난 지 3일 후 민혁은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마지막에 보여준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그날 밤 서연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혁이 회사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올라온 연락에 따르면 서연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올라오라고 하세요. 민혁의 말에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보안상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할 말은 해야 하니까요. 민혁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연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민혁은 놀랐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민혁이 차갑게 말했지만 서연은 서 있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민혁 씨,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단 10분만이라도요. 할 말이 뭐가 더 있나요? 스파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도 더 가져오신 건가요? 민혁의 비꼬는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네오테크에 빚을 지고 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을요. 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빚이라고요? 네. 아버지가 10년 전에 사기를 당하셨어요. 네오테크의 전 회장이 투자를 권유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죠. 아버지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되었고 현재 네오테크에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거였군요. 민혁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배어 있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박성호가 저를 협박했거든요. 테크노베이션의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파산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으며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서연의 고백에 민혁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계속 박성호를 만났습니까? 왜 제 정보를 넘겼어요? 민혁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조금씩 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고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녀도 피해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배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의 빚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민혁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계약서와 이자, 명세서가 여기 있어요. 민혁이 서류들을 훑어보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류는 진짜였고 내용도 서연의 말과 일치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당신이 저를 속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민혁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나눈 모든 대화, 그건 모두 진심이었다고요. 서연의 절규 같은 고백에 민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당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민혁의 말에 서연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혁 씨가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서연의 애원에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네오테크에서 우리 아이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민혁과 서연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서연이 넘긴 정보로 인해 테크노베이션의 핵심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현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네오테크의 제품 발표회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테크노베이션 본사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임원진들이 긴급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퍼져나갔죠. 회장님, 주가가 20%나 폭락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어요. 민혁은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오테크가 공개한 제품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테크노베이션이 3년간 개발해온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까지 똑같아요. 분명히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그때 이사회 의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외부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셨다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두시죠. 민혁이 차갑게 끊어 말했지만 이미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의심과 불신의 눈빛들이 그를 압박했죠.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한 이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에서 저에 대한 불신임을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홀로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그는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내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민혁의 거절에 도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던데. 민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10분 후 서연이 회장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리 결연하고 단호했죠. 민혁 씨,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미 늦었잖아요. 네오테크는 내일 제품을 정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어요. 민혁의 말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저에게 또 연락을 했어요. 추가 정보를 더 달라고 하면서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들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민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오테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들의 내부 정보에 접근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훔쳤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서연의 제안에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발각되면 당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미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하지만 민혁 씨와 테크노베이션만은 구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민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요? 민혁의 질문에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성호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오테크 내부에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서연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서연을 더 깊은 위험으로 밀어넣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다시 믿어도 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서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마음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서연이 떠난 후 민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과 의심, 복수와 용서, 그리고 회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의 진짜 계획이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후 서연은 민혁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성호에게 연락해 네오테크 본사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심장부에 잠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테크노베이션의 차세대 프로젝트 전체 계획서가 여기 있어요. 서연이 박성호의 사무실에서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USB에는 가짜 정보만 들어있었죠. 박성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중요한 자료를? 강민혁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서연이 연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군. 아버지, 빚 문제는 약속대로 처리해주겠어. 박성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서연의 진짜 목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서연의 요청에 박성호는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화장실로 가는 대신 몰래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리 조사해둔 네오테크의 서버실 위치를 향해서요. 보안 카드가 필요한 서버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장의 수가 있었죠. 박성호와의 만남에서 몰래 복사해둔 그의 보안 카드였습니다. B- 카드를 인식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소형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네오테크의 모든 기밀 정보를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죠. 30분만 버텨야 해. 서연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났을 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 서연 씨가 너무 오래 안 오는데? 박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프로그램 진행률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70%밖에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하드 디스크를 분리하고 컴퓨터를 종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성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뒤이어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어 서연을 둘러쌌죠.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서연이 변명했지만 박성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여자로군. 강민혁이 너를 이용해서 우리를 역공하려 했구나. 박성호가 서연의 가방을 뒤져 소형 하드 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박성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보안실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뭘 훔쳐갔는지 확인해야겠어. 박성호의 명령에 따라 서연은 네오테크 지하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테크노베이션에서는 서연과의 연락이 두절된 것을 안민혁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서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도현, 서연 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 민혁의 지시에 도현이 급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네오테크 본사 근처로 확인되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연 씨가 네오테크에서 잡힌 것 같습니다. 도연의 보고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호였죠. 강민혁, 내 여자가 우리 회사에서 도둑질하다 걸렸어. 박성호의 조롱하는 목소리에 민혁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서연을 어떻게 한 거야? 민혁이 소리쳤지만 박성호는 웃음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걱정 마. 곧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산업 스파이제로 말이야. 아, 참고로 너도 공범으로 처리될 거야. 박성호가 전화를 끊자 민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혁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고 제목은 마지막 선물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본 민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오테크의 기밀 정보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네오테크가 테크노베이션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훔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의 기술을 도용한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정보를 얻어낸 것이었거든요. 민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구하는 것, 그리고 네오테크의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서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민혁은 서연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네오테크의 불법 행위 증거들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습니다. 기술 절도는 물론이고 정부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심지어 경쟁사 직원들을 매수한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걸로 충분해요, 회장님. 네오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민혁이 단상에 서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오테크 그룹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모든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혁이 공개한 자료들을 본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네오테크의 박성한 회장이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증거, 그리고 테크노베이션을 포함한 5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친 상세한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이 모든 증거는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기 있는 한 분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혀내 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네오테크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과 국정감사팀이 네오테크 본사로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네오테크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죠. 오후 2시 네오테크 본사는 수십 명의 수사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성한 회장과 박성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서연은 지하보안실에서 구조되었죠. 서연. 민혁이 네오테크 본사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을 때 서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보낸 자료를 잘 활용해 주셨네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민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혁 씨와 테크노베이션을 지키고 싶었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네오테크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네오테크 그룹 해체, 박성한 회장 구속영장 신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기술절도 사건 전모 드러나 테크노베이션 주가 상한가, 연속행진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죠. 한 달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네오테크의 주요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훔쳐간 기술들은 원래 회사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테크노베이션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서연의 아버지 빚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네오테크의 불법 대출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모든 채무가 무효화되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혁은 서연을 다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나 갈등이 아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였죠.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민혁이 창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해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민혁 씨,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민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해야 해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겠죠. 민혁의 말에 서연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약속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서연이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 테크노베이션의 새로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에는 수천 명의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민혁이 단상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담아낸 따뜻한 기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객석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연이 감동에 찬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복직해서 테크노베이션과의 문화예술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민혁과 서연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요. 서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테크노베이션도 저도 모두 끝장났을 거예요. 민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혁의 말에 서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화해를 모두 경험한 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